위대한 학성 베토벤은 왜 그토록 괴팍했을까요? 단지 청력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독일의 일간지 디벨트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통한 DNA 검사 결과 베토벤이 납중독으로 사망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서 축구공을 신나게 차고 학용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면 당신의 아이는 과연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일까요? 베토벤을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우울증, 복통, 신장질환을 시달리게 했으며 결국 죽음에 치닫게 한 나비, 우리 아이들을 습격하진 않았을까요? 네, 요즘 초등학교 운동장엔 우레탄이 깔려 있는 곳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가방, 가위로 잘라 녹인 후 성분을 추출해봤습니다. 납이나 카드뮴,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성분이 잔뜩 검출됩니다. 집안에 납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봤습니다. 아이 방 매트에서 기준치의 14배, 장난감 헤어드라이어에서 12배나 나왔습니다. 납이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오면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고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납이 여러 가지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어린이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뭐 IQ가 저하된다든지 또는 이제 그 밖에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른들에 있어서는 이제 중추신경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염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흔한 이제 건강 장애로는 이제 빈혈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납은 가솔린 첨가제, 납촉전지, 유리, 고압전선 피복제, 페인트 안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납중독을 초래했습니다. 납은 우리 인체 구조와 기능에 전혀 필요치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 몸에 들어오더라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납의 건강 영향은 이제 그 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산화 작용을 통해서 세포에 이제 영향을 줘서 그러는데요. 그 납이 이제 타겟으로 하는 그 기관에 따라서 그 영향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뇌로 또 잘 올라가는데 뇌에 들어가면은 인지기능 저하나 또는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초신경으로 가면은 손발이 저리다든지 마비되는 증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콩팥으로 가면은 이제 신장 장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알려진 거는 이제 혈압을 높이는데 납이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혈압과 관계가 있다. 이런 또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납의 그 발암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발암성을 분류할 때 사람에게 확인된 발암 물질과 사람에게 의심되는 발암 물질 이런 정도로 구별을 하는데, 납은 위암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에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제 의심이 되는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위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납은 혈액 내의 납농도 5마이크로그램/데시리터 이하에서도 만성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10마이크로그램/데시리터 이상이 되면 정신이나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무려 1.6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납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바로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납은 대기, 토양, 생활환경 등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노출이 되는데요. 미세먼지는 물론 음식, 식기, 화장품, 프라이팬,
가구 등 생활 곳곳에서 납 검출이 논란이 되고 있죠. 어린이는 납 흡수율이 성인보다 훨씬 빠를 뿐만이 아니라 영유아기 때 노출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곳에 납이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5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놀이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5,040곳을 조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 등 마감재의 중금속이 1,775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고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혈중 납 농도는 어릴수록 높았는데요. 영유아가 1.34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초등생이 1.26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중고생이 1.11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였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6년 1월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서 발생한 납수동물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2살짜리 흑인 아기를 표지 모델로 삼았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납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는 납의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지 돌아봐야겠습니다.